자, 마지막으로 별의 물리량. 자, 별의 물리량이 되면 별거 없어. 물리량을 다 하진 않아. 기본적으로 별의 온도, 표면 온도. 자, 그리고 자, 온도를 기반하고 있는 별의 밝기. 요 두 가지가 나와. 요 두 가지. 참고로 수능에서 이 별의 물리량 해가지고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근데 배울 게 좀 많아. 물론 2시간 내로 끝나겠지만. 자, 갑니다. 표면 온도. 아까 표면 온도와 밝기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자, 표면 온도. 자, 먼저 표면 온도 관련해서 흑체라는 게 있어요. 자, 흑체. 자, 머리에 뿌리는 거 말고. 자, 흑체는 이상적인 물체를 말하는데, 자, 뭐냐면, 지구 역시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한 다음에, 그 다음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방출하고 있잖아. 자, A 역시 흑체는 복사 에너지 흡수량과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똑같은 걸 말합니다. 복사의 형태로 흡수했다가 방출되는 그 양을 똑같은 거. 이게 바로 이상적인 물체인데, 자, 별. 우리가 봤을 땐 별은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 역시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은 현재 이 이상적인 흑체의 유사한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좀 쓰는 거 먼저. 근데 뭐 흑체란 이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흑체란 단어가 기본적으로 복사 편성되어 있다는 것, 그걸 전제해 둔다는 거지. 참고로 지금 뭐 지구 역시 흑체라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뭐냐면, 자, 흑체란 말은 까만 물체 그 말이잖아. 까만색이란 말은 흡수를 잘해 못해? 잘해. 그래서 이 흑체한테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를 줬을 때 100% 흡수하고 역시 100% 방출하는 애를 말해. 근데 지구는 일부를 뭐 하지? 반사하죠. 자, 반사를 잘하면 무슨 색깔? 흰색. 그럼 일부를 반사하는 이런 애들을 우리가 회색체라 그래.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흡수하고 이런 애들은. 자, 가겠습니다. 플랑크 곡선. 자, 플랑크 곡선이 뭐냐면 많이 봤을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할 때 봤던 겁니다. 뭐냐면 물체가 흑체란 말을 썼지만 그냥 물체를 생각하시면 돼. 흑체란 말을 썼지만 물체가 자,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 파장에 따라서 그 분포 곡선 나타내는 걸 바로 플랑크 곡선이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형태. 각 파장별로 각 파장에 얼마큼 나왔다, 얼마큼 나왔다, 얼마큼 나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각 파장별로. 지금 A와 B가 있는데 A와 B는 서로 다른 물체인데 각 파장에서 얼만큼 에너지가 다 나왔다. 그 분포를 나타내는 게 바로 플랑크 곡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흑체와 플랑크 곡선 이것들이 문제로 나오진 않습니다. 문제 나오진 않아. 그냥 기본 바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지. 말하자면 이 플랑크 곡선 앞에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분포할 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었잖아. 맞나? 기억납니까? 자, 넘어갈게. 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K는 켈빈 온도, 절대 온도. 자, 6000K 물체가 있다. 자, 그 말은 자, 이 파장에서는 이 파장은 이만큼 세기로 나오고 이 파장이 이만큼 양이 나온다 그 말이지. 그리고 이 파장은 이만큼, 이 파장은 이만큼, 각각 파장이 얼마큼 나오는지 다 표현된 거예요. 됐나? 그러면 이 전체 면적은 봐. 각 파장의 에너지 여러분 적분 배웠습니까? 갈게. 각 파장의 에너지를 쭉 다 합친 게 바로 이 면적이 될 거잖아. 그래서 이 면적은 그 물체가 내고 있는 총 에너지를 말하는 거지. 왜냐면 각 파장도 여러분들 봐. 잠깐만. 자외선과 적외선 중에 누가 더 강하죠? 자외선. 기억나나?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강한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특정 파장이 특정 파장이 얼마큼 세기로 나타내는 다 나왔으니까 이게 바로 총 다 합치면 전체 에너지가 된다 그 말이지. 되겠나? 자, 그래서 곡선 아래 플랑크 곡선이 나와 있을 때 아래 면적은 총 방출 에너지 양을 말합니다. 근데 조심할 게 여기서 말하는 총 방출 에너지라는 것은 기준이 필요해.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나오는 양을 말합니다. 자, A와 B라는 물체가 있을 때 자, 단위 시간 단위 면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와 B라는 물체가 있는데 그 놈이 내고 있는 에너지를 서로 비교할 건데 어떤 애는 큰 놈도 있고 어떤 애는 작은 놈도 있겠지? 그걸 무시하고 요거 나중에 총 면적에서 나오는 건 광도라 그러거든. 총 에너지는 광도, 밝은 정도.
자, 이거는 단위 시간. 예를 들어서 1초 동안 A와 B에서 나오는 에너지. 또는 1분 동안 나오는 에너지. 같은 시간 동안 나오는 에너지를 비교한다는 거지. 그리고 단위 면적. 1제곱센티미터, 1제곱미터 같은 면적에 대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비교한다. 그 말이에요. 되겠나? 자, 결과적으로 이거는 같은 면적에 같은 시간 동안 나오는 에너지니까 누가 더 온도가 높은지에서 결정됩니다. A와 B가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에 대해서만 물어봤으니까. 그럼 이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 강하겠지? 맞나? 이게 바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입니다. 여기 뒤에 가서 배울 거야. 참고로 법칙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빈의 법칙과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자, 넘어갈게. 자, 빈의 변위 법칙. 빈. 자, 이건 뭐냐면 람다 맥스. 자, 위에 좀 쓸 겁니다. 그래서 밑에 좀 약간 공간 띄었다. 람다 맥스. 자, 람다라는 것은 바로 파장의 기호를 말합니다. 람다는 파장의 기호. 자, 맥스는 뭐 최대치잖아, 맞지? 자, 이게 뭐냐면 최대 세기 파장을 말합니다. 아까 어떤 물체가 있다면 그 물체가 내고 있는 여러 가지 파장 중에 여러분들 우리 지구는 적외선을 내고 있잖아, 맞지? 자, 최대 세기 파장은 뭐냐면 태양은 지난번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을 내고 있다고 그랬어. 근데 실제로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자외선보다 더 짧은 X선과 감마선도 나오고 그리고 적외선보다 더 긴 전파도 나온다고 그랬어. 근데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내용을 제시했던 거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어떤 물체가 다양한 파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적외선을 내고 있지만 적외선 영역 내에서 다양한 파장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그 파장 중에 가장 강하게 나오는 방출하는 파장 중에 가장 강하게 나오는 파장을 람다 맥스라 쓴 거야. 자, 예를 들어 6천. 이거 태양이야. 자, 이 중에 이 플랑크 곡선이 있을 때 가장 봉우리 큰 것 이걸 말합니다. 이게 람다 맥스야. 가장 강하게 나오잖아. 이게 양을 나타내고 있잖아. 세기를 나타내고 있지? 그래서 플랑크 곡선이 있을 때 봉우리가 있는 것, 이 봉우리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람다 맥스야. 물론 지금 여기서는 다 온도가 다 다르잖아, 맞지? 됐나? 그래서 어떤 물체에 그 물체에서 내고 있는 다양한 파장 중에 가장 강하게 나오는 것, 세기가 가장 큰 걸 람다 맥스라 표현한다. 됐죠? 그냥 봉우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봐도 알겠지만 6천, 5천, 4천, 3천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최대 세기 파장은 어떻게 되고 있죠?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길어진다. 그 말은 람다 맥스와 표면 온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죠. 맞나? 오른쪽 간단 말은 파장이 길어지는 거니까. 미유로 맞아? 맞습니까? 자, 그 비례 법칙 그 말이야. 그냥 반비례한다. 그거밖에 없어. 자, 이건 T분의 A. A는 그냥 상수일 뿐입니다. A는 비너의 상수. 자, T는 표면 온도, A는 상수. 상수값은 2898이 있지만 굳이 안 외워도 돼. 그냥 결과적으로 람다 맥스와 온도가 반비례 관계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것만 못 씁니다. 참고로 여기서 K, 표면 온도는 우리가 도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절대 온도, 켈빈을 쓴다. 자, 여러분들 0K는 몇 도씨죠? 마이너스. 그렇지. 273도씨. 자, 그러면 여러분들 273K는 몇 도씨죠? 0도씨가 되는 거지. 참고로 일식의 단위 크기는 똑같지? 똑같은데 시작점만 다른 거지. 자, 여러분들 온도 높을수록 입자 운동은 활발해지죠. 그럼 온도 낮을수록 입자 운동은 빨라져 느려져? 느려지겠지? 이론적으로 이놈들이 운동하지 않는 온도가 바로 0K 이걸 말하는 거지. 어쨌거나 0도씨. 자, 지구의 평균 온도가 얼마? 지구의 평균 온도 지난 시간 안 했나? 15도. 그럼 15도씨면 몇 K죠? 0K가 273이니까 288K 되는 거지. 또 참고 밑에 있는 거 참고만 할게. 자, 참고만. 자, 뭐냐면 일단 상수값을 먼저 제시할게. 상수는 2898 마이크로미터 K. K인데 이거 몰라도 됩니다. 제시하지만 몰라도 돼. 이거 안 물어봐. 결과적으로 여러분 알 거는 어쨌거나 이 람다 맥스하고 온도가 표면 온도가 반비례 관계라는 거 그것만 아시면 돼.
근데 일단 확인할게. 자, 얘로 태양의 표면 온도가 5800도씨야. 그래서 우리가 6000K랑 일반적으로 제시합니다. 6000K면 자, T가 6000이야. A가 얼마? 상수가? 상수 얼마입니까? 2898 거의 3000이죠? 그 말은 자, 태양 같은 경우에 람다 맥스는 거의 6000분의 3000. 6000분의 3000. 자, 이건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T분의 A, 6000K분의 2898 마이크로미터 K. KK 날아가겠지? 남는 것은 거의 한 0.5 정도 남겠죠? 그래서 0.5 마이크로미터. 자, 가시광선이 범위가 어떻게 됐죠?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바로 가시광선 범위 내에 있는 거지. 이게 가시광선 중심으로 많이 나온다 그 말이지. 그래서 가시광선이 지난 우리 제시했을 때 46%, 적외선이 46% 이런 제시했잖아요. 자, 지구는 대부분 뭐였죠? 적외선. 한번 볼까? 자, 2898. 역시 지구의 람다 맥스는 288분의 2898. KK 날아가면 거의 얼마 됩니까? 거의 대략적으로 거의 10 나오겠죠? 지구는 10 마이크로미터가 가장 강하게 나온다 그 말이지. 10 마이크로미터는 어느 영역? 적외선이잖아. 여러분 역시 이와 비슷하게 나오겠지. 자, 결과적으로 자, 다시 말하지만 이 중요한 건 빈의 법칙은 이거야. 람다 맥스하고 온도가 무슨 관계라고? 반비례 관계. 이것만 하시면 돼. 그 문제에서 제시하는 게 표면 온도 쫙 나와 있고 A와 B가 있을 때 A와 B 중에 누가 더 람다 맥스가 긴지 짧은지 이런 걸 물어봅니다. 쉬워. 그냥 반비례 관계라는 것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 자, 뭐 이거는 그냥 표현일 뿐이야. 그냥 설명일 뿐이야. 똑같은 말이야. 온도 높다면 방출하는 가장 강한 파장은 짧아진다. 이거 람다 맥스잖아, 맞지? 그냥 이거 그냥 설명했을 뿐이야.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지? 굳이 안 적어도 돼. 적으면 적지만. 자, 필요한 부분 적으시는데, 자, 슈테판 몰츠만의 법칙. 자, 흑체가 물체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나오는 에너지 양. 자, 같은 단위 시간, 같은 단위 면적. 그 말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에 나오는 에너지 양. 자, 이는 시그마 T로 사승으로 표현된다는 것. 자, 시그마를 다시 말하지만 상수. 이 값은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쭉 나와 있는 이 단위들. 와트, 미터 제곱, 켈빈. 됐나? T라는 것 아까 표면 온도. 결과적으로 에너지는 T4승에 비례한다는 것. 됐지? 동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표면 온도가 만약 2배가 되면 나오는 에너지 양은 16배 된다. 그 말이지. 같은 면적에서. 됐지? 자, 넘어갈게. 자, 빛의 분산. 잠깐만. 자, 이거는 필기 안 하셔도 되는데, 빛의 분산. 자, 빛의 분산은 파장에 따라 꺾이는 정도가 달라가지고 빛이 퍼지는 현상을 파장별로 나눠지는 현상을 분산이란 말 쓰는 거지. 참고로 여러분들 프리즘 가지고 많이 해봤을 거야. 자, 원래 물감은 여러 색깔 섞으면 무슨 색깔 되죠? 검은색. 그렇지만 빛은 어떻지? 흰색 되지.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등이나 또는 태양이나 실제는 모든 파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이 빛을 뭐라냐 우리가 백색광이라고 그래. 모든 파장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백색광을 쭉 넣었을 때 어쨌거나 매질이 달라지면 통과하는 물질이 달라지면 꺾이게 된다. 그러면서 굴절하게 되는데 파장마다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 참고로 빨간색보다는 보라색이 훨씬 더 많이 굴절되는 거지. 그래서 빛이 이렇게 나눠진 것 우리가 표현한 걸 이걸 바로 뭐라 하지? 스펙트럼. 좋아. 쭉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걸 이거 바로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 하죠. 맞지? 자, 갈게. 자, 스펙트럼은 두 가지. 연속 스펙트럼과 또 뭐 있죠? 그렇지. 자, 선 스펙트럼이 있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필기 안 해도 돼. 자, 연속 스펙트럼은 말 그대로 쭉 모든 파장이 다 나타나는 거지. 물론 우리가 7가지 현존의 빨주노초 파란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도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 거지. 자, 선 스펙트럼은 불연속적인 선들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뭐냐면 봐봐. 자, 이 전등이 백색광이라고 그랬지? 모든 파장이 다 오고 있어. 예를 들어서 자, 이 빛이 오는 도중에 어떤 공기 입자에서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 흡수를 당했어. 그러면 이 입자를 통과하고 난 뒤에 빛은 여기 도착하는 빛은 노란색은 있다 없다? 없겠지? 그 노란색만 비어 보이겠지? 까맣게 보이겠지? 이걸 바로 흡수선이란 말 쓰는 거지. 근데 자, 이 입자가 노란색 파장 에너지를 흡수했어.
에너지를 흡수하면 에너지 양이 많아진 거예요? 적어진 거예요? 아니, 이 입자는. 이 입자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죠? 에너지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정, 불안정? 불안정. 다시 내려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좀 전에 흡수했던 에너지 다시 내놓게 되는 거지. 근데 내놓을 때 어떤 특정 방향이 아니라 지 맘대로 내놓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빛이 만약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본다 그러면 무슨 빛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노란색 빛만. 모든 색 중에. 이걸 바로 방출선이라 그러지. 되겠나? 자, 그래서 스펙트럼을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자, 선 스펙트럼 흡수와 방출이 있는데, 자, 여기 바로 흡수 스펙트럼. 여기 바로 방출 스펙트럼. 됐나? 중간에 빛을 흡수당해서 없는 걸 말하는 거고, 방출 스펙트럼은 특정 파장의 빛만 나오는 것.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연속과 흡수와 방출 표현한 것. 자, 넘어갈게. 자, 이제 갑니다. 분광형. 자, 분광형이 뭐냐? 분광. 역시 빛을 나눈다 그 말이지? 그게 바로 그 스펙트럼이잖아. 이걸 스펙트럼형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참고로 분광형. 자, 별을 관측했을 때 그 별을 보게 되면 흡수선들이 나타나는데 흡수선이 나타나는 위치와 그리고 이제 그 두께가 다 다릅니다. 이거 따라 특징 따라 나누는 게 바로 분광형이야.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흡수 스펙트럼의 위치와 색이, 여기서 색이라는 것은 두께를 말합니다. 선의 두께. 그래서 파장. 아까 위치라는 것은 색깔별로 나타날 거니까 그 색깔은 파장에 따라 나눈 거잖아. 여러분들 보라색과 빨간색 중에 누가 더 파장이 길지? 빨간색. 기억나죠?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어쨌거나 여기 색이라는 것은 흡수되는 정도, 선의 두께를 말합니다. 자, 원래 분광형을 7가지 제시할 건데 그 7가지 순서는 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봐. 일단 이거 하나만 설명할게. 자, 별의 표면의 온도에 따라 요 스펙트럼 형태가 다르다 그랬어. 뭐냐면 봐봐. 자, 이거 봐. 여러분 태양에도 대기가 있습니까? 태양에 대기층이 있습니까? 있을까 없을까? 참고로 태양은 대기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 여러분 태양 배울 때 채층 또는 코로나. 그래, 코로나 지금 많이 들어봤지. 자, 태양 보게 되면 두 개 층의 대기층이 있는데 밑에 있는 걸 채층, 위에 있는 건 코로나라고 그래요. 역시 대기층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태양 표면으로부터 빛이 나올 때 이 대기를 통과해야 하네? 통과해서 나오겠지? 그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대기에 있는 여러 가지 입자들에 의해서 빛이 흡수가 되는 거지. 됐나? 그런데 별들은 표면 온도가 다 다양하잖아, 맞지? 우리 태양보다 높은 온도를 가진 애들도 있고 낮은 온도를 가진 애들도 있고. 근데 대기 성분은 유사합니다. 대기 성분은 비슷해. 그러면 흡수되는 정도는 바로 이 태양의 또는 별의 표면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스펙트럼 형태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흡수되는 위치가 현재 특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기억되겠나? 네. 자, 여기서 흡수된 정도 선의 두께라고 그랬다. 자,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아까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참고로 별의 대기 입자는 다 비슷하다 그랬어, 성분은.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OBA, FG, KM 요 7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O는 가장 표면 온도가 높은 애, 그리고 M은 가장 표면 온도가 낮은 애를 말해요. 이들 보게 되면 흡수선의 위치가 다 다르죠? 여기는 이제 두껍고 얇고 다 차이가 있지? 그래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위치도 다르고 두께도 막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특징 가지고 분광형들 분류하는 거야. 참고로 자, 갈게. 자, 여기 보면 어떤 입자들이 아까 대기를 통과할 때 빛의 일부가 흡수된다 그랬지? 그러면 어떤 입자들이 얼만큼 흡수하는지를 표현한 거예요. 자, 보면 O형부터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M형 있죠? 아까 O형의 온도가 가장 높다 그랬습니다. 참고로 이 순서는 O형부터 M형까지 표면 온도 따라 쭉 나눈 거예요. 그리고 분광형은 아까 말했듯이 총 7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이 7가지고 모든 표면 온도를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각 분광형은 0부터 9까지 다시 10개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G0부터 G9까지, O0부터 O9까지, M0부터 M9까지. 되겠나? 그럼 세분화시키면 온도를 정확히 알 수 있겠지. 참고로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G2입니다. 자, 넘어갈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봐봐. 자, 점점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여기 A와 F, 분광형 같은 경우에 수소에 의해서 흡수가 많이 돼서 이놈에 의한 흡수선들이 잘 나타난다. 이런 의미야. 되겠나? 자, 그리고 하나 더. 칼슘 원 있죠? 참고로 여기서 원 표현한 것은 뭐냐면, 칼슘과 I, 자, 여기서 원을 표현하는 겁니다. I가 아니라 원. 자, 이거는 중성 상태를 말해. 아직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를 말해. 그런데 위에 보면 2라고 있죠? 이건 원 다음 단계인 하나가 이온화된 걸 말해. 그럼 원래 칼슘 이온 어떻게 되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칼슘 이온. 플러스죠? 1 플러스야? 2 플러스야? 3 플러스야? 2 플러스지? CA2 플러스야. 참고로 이거는 아까 2는 이온화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CA 플러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CA3라고 표현했다면 이것도 역시 이온화된 상태인데 2 플러스를 말합니다. 1이 중성이니까. 자, 이것만 중간 표기할게. 자, 그리고 자, 이것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분화시켜서 좀 더 많은 애들, 앞 그림보다는 좀 더 빠진 애들을 몇 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같은 의미야. 자, 넘어갈게. 자, 그러면 분광형들. 자, O형부터 M형까지. 자, 아까도 말했듯이 가장 온도 높은 게 누구라고? O형. 제일 낮은 건 M이야. 아니, 온도 높은 거, 낮은 거 순서대로 A, B, C, D 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쉽잖아.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가장 먼저 발견된 순서대로 먼저 한 거야. 발견된 제일 먼저 한 점은 분광 특징들이 있을 거잖아, 맞지? 아까 보면 수소에 의한 흡수선들이 잘 나타나. 아까 보면 아까 그래프를 봤을 때 수소에 의한 흡수가 많이 이루어졌잖아? 수소에 의한 흡수선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특징 가지고 한 점면 발견되는 분광의 순서대로 A, B, C, D 이렇게 쭉 붙인 거야. 쭉 붙이고 났더니 이 분광형들이 나중에 표면 온도와 관련성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지. 그래서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분광형들을 다시 온도 따라서 배열한 게 바로 이 순서야. 그래서 미국 애들도 이걸 외울 때 Oh be a fine girl, kiss me. Oh be a fine girl, kiss me 해서 외웁니다. 참고로 오케이.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자, 표면 온도 값이 대략 얼마쯤 되냐면 자, 5만, 3만, 만, 7,500, 6,000, 5,000, 3,500K 켈빈. 자, 이 정도 값이라는 걸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표면의 색깔. 자, 아까 참고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거는 A형 있죠? A가 바로 가장 스탠다드입니다. 자, 이게 만 K라는 거. 만. 그리고 A와 G는 기억해야 돼. 바로 태양이 G니까. 근데 아까 G0부터 G9까지 있는데 태양은 G2라고 그랬습니다. 그 표면도 거의 6천이잖아, 맞지? 그래서 A와 G는 꼭 기억을 하시고. 자, 표면 색깔. 자, O형은 청색, 파란색. 온도 낮은 건 무슨 색깔일까? 그렇지. 빨간색. 좋아. 자, A형은 백색, 흰색입니다. 그리고 G형, 자, 태양이 가는 길을 뭐라 했죠? 자, 실제로 태양이 돌고 있는 거야? 지구가 돌고 있는 거야? 지구가 주변 돌고 있지만, 실제로 지구가 돌잖아, 맞지? 돌고 있는 관찰하기로는 태양이 돌고 있으면 똑같이 인식되잖아. 맞나? 그 태양이 가는 길을 뭐라 불렀지?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해서? 태양이 가는 길. 참고로 달이 가는 길은 100도. 태양이 가는 길은? 황도. 맞지. 그래. 자, 태양이 가는 길을 황도라 그럽니다. 그 말은 태양은 노란색 보인다. 그 말이지. 다시 말하자면 달은 100도라 그래. 하얀색 보이잖아? 됐나? 자, 요거 황색. 그리고 마지막 M은 빨간색, 적색. 자, 그러면 자, 청색과 적색, 백색과 황색. 자, 이 사이사이는 그냥 양쪽 색깔을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얼마? 청백. 자, 백과 황? 황백. 황과 적. 적황이라 쓰기보다는 우리가 빨간색은 적색, 홍색, 주. 붉을 주자도 있죠. 그래서 주황이라 그러지. 자, 어쨌거나 청색이 표면은 높다는 것, 적색이 표면은 낮다는 것. 이건 기본적으로 꼭 기억하시고 A는 흰색,
태양 G는 노란색. 이것도 좀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색지수. 색지수는 나중에 좀 이따 배우겠지만, 색지수는 뭐냐면,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안시 등급이 뭐냐면, 내가 별을 봤을 때 안시란 말은 눈안자야. 별을 내가 눈으로 쳐다봤을 때 측정되는 그 등급, 밝기를 바로 안시 등급이라고 그래요. 별의 밝기에 따라 등급 나누잖아, 맞지?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자, 사진 등급은 뭐냐면, 저 여러분들, 내가 그냥 자연을 봤을 때 자연에 보이는 모습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현상한 모습하고 똑같습니까? 달라. 빛의 민감도가 좀 다르거든. 자, 그래서 사진 가지고 찍어가지고 그 등급, 별의 등급 나누는 행점이 정한 게 바로 사진 등급입니다. 그래서 사진 등급, 동일한 별에 대해서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 뺀 것, 이 값을 색지수라고 해요. 자, 이건 좀 이따 설명 다시 할게. 근데 이 색지수는 A가 아까 스탠다드라고 했지? 얘가 바로 제로가 나와. 그리고 온도가 높은 애는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오히려 색지수는 온도가 낮은 애들이 플러스 값을 가져. 이거 기억하셔야 돼. 색지수는 결과적으로 표면 온도와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 표면 온도 높은 애가 오히려 색지수는 작다. 자, 참고로 M형 같은 경우에 0.33 정도, 그리고 O형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7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물론 이 값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어쨌거나 온도 낮을수록 이 값은 크다는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별의 밝기. 자, 별의 밝기가 마지막이라고 그랬지? 자, 별의 밝기 마지막. 자, 먼저 별의 밝기는 아까 별의 밝기에 따라 등급. 과거에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정했는데 자, 오히려 등급 숫자. 여기서 등급 값이라는 것은 숫자를 말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낮을수록 오히려 밝은 걸 말합니다. 우리 뭐 성적도 마찬가지잖아. 등급이 숫자가 작을수록 성적 높은 거죠. 1등급. 1등급. 자, 참고로 1등급 쭉 6등급. 과거에 이 사람이 봤을 때 가장 밝은 별을 1등급, 가장 어두운 별을 6등급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중에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이 한 5,000년, 6,000년 전에 이렇게 정했는데 그때 별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남아있지. 별의 수명은 뭐 100억 전후잖아? 아직 다 남아있어. 그래서 과거에 자료가 있을 거니까 저 별은 1등급, 저 별은 6등급 정했으니까 1과 6등급. 자, 봐봐. 자, 쭉 실제로는 1과 6등급 했지만 1등급보다 더 밝은 별도 있겠죠. 그 당시 그 사람이 보지 못한 남방부 있는 별들. 맞겠지? 그래서 0등급, 마이너스 1등급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6등급보다 더 어두운 것.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망원경은 보일 거잖아. 그래서 뭐 7, 8, 9 쭉 가는 거지. 자, 그러면 6등급보다, 자, 5등급은 6등급보다, 자, 예를 들어 A 배가 밝다 칠게. 자, 동일한 배수만큼 다 밝힙니다. 그래서 A 배, A 배, A 배, A 배 쭉 가는 거지. 그러면 그 당시 1등급 별, 그 당시 6등급 별, 지금도 그대로 있다 그랬지? 그래서 1등급 별과 6등급 별의 밝기를 비교해봤습니다. 자, 몇 등급 차이죠? 5A. 그렇지, 5등급이지? 5등급이죠? 자, 5등급. 요게 딱 100배 차이 났어. 밝기가. 그래서 문제 여러분들 이게 나옵니다. 5등급은 100배. 요게 잘 문제 나와. 가볼게.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자, 등급 차이. 자, 다시 말하지만 5등급 차이는 몇 배의 밝기 차이 난다? 100배.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밝기는 100배 차이. 근데 굳이 아마 중학교 때 계산을 해봤을 거야. 중학교 때. 자, 한 등급 차이는 얼마인지. A배요? A를 5번 곱했더니 그게 100이란 말이잖아. A의 5승이 바로 100이죠. 맞나? 네. 자, 그러면 A의 5승이 100이니까 아니 A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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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배 5번 곱했잖아. 근데 A의 5승이 100이다. 계산해보면 A는 얼마쯤 나오냐면 자, 100의 5분의 1승 2.512 쭉 나옵니다. 2.512 쭉쭉 계속 나가. 자, 그래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가서 과거에 한 등급은 2.5배 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기억나나? 자, 약 2.5배입니다. 그래서 준혁아, 자, 그래서 자, 수능 문제에 약 2.5배 이렇게 문제 나오겠어? 아니요. 100배 이게 나와. 5등급. 문제화 되는 것은 이 5등급 100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2등급인 별, 12등급인 별 누가 더 밝습니까?
2등급. 몇 배 밝은 거야? 엄기웅. 저 좋아. 자, 2등급과 12등급. 자, 만배 맞습니까? 수민아? 만배 맞나? 맞아? 맞습니까? 아니요. 무현이는? 이거 하시면 맞죠? 자, 갈게. 자, 2등급, 12등급 몇 등급 차이? 10등급 차이. 10등급 차이란 말은 5등급 차, 5등급 차 두 번이지. 5등급이 100배인가? 100배? 100배. 얼마? 만. 잘했어. 자, 5등급 차, 5등급 차. 이거는 100 곱하기 100. 100배 또 100배니까 만배가 되겠죠? 자, 다음 거. 등급의 종류. 자, 등급의 종류. 제일 마지막 걸 하기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야, 지금. 자, 등급 종류는 두 가지. 겉보기 등급 기억납니까? 또 뭐 있죠? 그렇지. 절대 등급. 자, 겉보기 등급은 말 그대로 별을 겉으로 봤을 때 등급, 밝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그 밝기를 산출해가지고 등급 매긴 게 바로 겉보기 등급이지. 그래서 겉보기 등급에 대해서 제시할 때는 가장 밝아 보이는, 가장 어두워 보이는, 가장 밝게 관측되는 이런 것들, 이런 문구가 나오면 겉보기 등급을 비교하라 그 말이죠. 뭐 지금은 겉보기와 절대 등급 가지고 문제가 잘 나오지 않지만, 자, 그리고 절대 등급. 자, 절대 등급.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밤하늘에 별을 봤을 때 아무리 밝은 별이라도 아주 멀리 있으면 어두워 보이겠지. 그래서 그냥 내가 보게 되면 이 겉보기 등급 가지고는 그들의 별의 진짜 밝기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아주 밝은 별이 아주 멀리 있으면 어둡게 보일 거니까 모든 별을 다 동일한 거리상에 놓았다고 가정했을 때 등급을 열어 절대 등급을 하는 거지. 다 동일한 거리상에 뒀다면 그들의 진짜 밝기를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바로 절대 등급. 그 거리가 얼마냐면 10파섹. 기억납니까? 자, 파섹, PC, 파섹이라 했죠? 자, 10파섹 거리에 놓았을 때 등급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절대 등급은 진짜 밝기니까 실제로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뭐 A와 A, B, C라는 세 개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딱 제시해 놓고 물을 때 가장 밝아 보이는, 가장 어두워 보이는 이런 말이 나온다면 겉보기 등급을 비교하는 거지만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절대 등급이 가장 숫자가 작은 애가 가장 밝겠지? 그런 걸 묻는 겁니다. 자, 참고로 등급은 우리가 뭐 그레이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영어로 등급 중에 매그니튜드라고 있지? 그 M을 따가지고 우리가 겉보기 등급 별에 등급할 때는 이 M을 씁니다. 기호로. 그래서 겉보기는 스몰 m 그리고 절대 등급을 라지 m을 씁니다. 참고로 거리 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 이건 그냥 우리가 이렇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거리 지수가 뭐냐면 어떤 한 별에 대해서 그 별의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 뺀 값입니다. 겉절이.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 뺀 값. 근데 이 겉절이 값은 별의 거리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A, B, C라는 세 개 별의 겉보기와 절대 등급 줬을 때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 뺀 것, 이 값을 서로 비교하면 어떤 별이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지 다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겉절이야. 참고로 지금의 교육 과정에서는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의 교육 과정에서는 참고 삼아 좀 제시하는 거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원래 몰라도 돼. 이거 원래 포그슨 방정식이라는 건데 몰라도 돼.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 값. 이거는 5 로그 R 마이너스 5. 이런 식 관계를 성립합니다. 여러분 로그 배웠습니까? 네. 그렇지. 어쨌든 로그를 취했지만 이 R이 뭐냐면 바로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크다면 이 R이 크다면 어쨌든 이 오른쪽 값이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 M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 이 겉절 값이 커진다 그 말이야. 됐지? 몰라도 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만. 자, 그러면 갈게. 하나만 쓸게. 자, 참고로 겉절이 값이 제로다. 무슨 말이죠? 그렇지, 같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같다. 그럼 거리가 얼마야? 10파섹. 그렇지, 10파섹. 이 말이죠. 만약에 겉절이가 마이너스 값이면 자, 아까 거리에 비례한다 그랬지? 그러면 0보다 마이너스 값 작은 거잖아? 그럼 10파섹보다 거리가 가까운 거 뭔 것? 비례한다니까? 가까운 것. 맞죠? 자, 참고로 이 값이 플러스라면 10파섹보다 먼 것. 이걸 의미합니다. 우리한테 그 거리까지 구하는 거 요구하지 않고 이런 것도 실제로는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 의미만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어? 자, 간다.
자, 색지수. 자, 아까 말했던 색지수. 자, 그 색지수는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 뺀 거라 그랬지? 자,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 뺀 것. 자, 사진 등급은 아까 사진으로 촬영한 별의 밝기. 그리고 안시 등급은 맨눈으로 관측한 별의 밝기. 자, 뒤에는 땡땡 하면 되겠죠? 그래서 색지수는 4마 아닙니다. 사진 등급 마이너스 안시 등급. 갑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참고로, 사진 등급은 참고로 사진은 파란색이 좀 더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노란색과 파란색을 준다 그러면, 노란색 빛을 똑같은 양. 그러니까 파란색과 노란색 양이 똑같지만, 오히려 파란색이 더 많다고 인식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 눈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 더 민감합니다. 똑같은 양의 파란색과 노란색을 비추었을 때, 좀 더 노란색을 더 많이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보면 나와서 막 자보 붙이잖아, 맞지? 대자보 붙일 때 자기 사진들 붙일 때 주로 뭐 와이셔츠를 파란색으로 주로 입거나 뭐 이런 경우 많지. 좀 더 보면 산뜻하게 좀 명확하게 보이게 하려고. 자, UBV 등급. 이거 무슨 말 모르겠지? 이거 뭐냐면 UBV. 자, U 등급이 뭐냐면 이거 다 똑같은 똑같이 쭉 씁니다. 자, 이거는 U 필터로 쓴 겁니다. 필터란 건 빛을 걸러내는 거잖아. 그래서 UVV는 각각 어떤 특정 파장 빛을 걸러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빛들은 다 막아버리고 특정 파장만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U 필터를 통과한 빛으로 정한 등급입니다. 이건 한 0.35 마이크로미터 정도. 자, 울트라 뭐죠? 우리 가시광선 얼마지? 0.4에서 0.7이죠? 그럼 0.4보다 약간 짧은 거잖아? 누구지? 적외선입니까? 자외선. 자, 또 갈게. 약간, 자, 보라색 부분이었죠? 아까 0.4 가까이니까. 자, 그리고 B등급. 자, 별빛 중에 B 필터를 통과한 빛. 똑같은 말이지? 자, 똑같은 문장이야. 문장 똑같아. U에서 B만 바뀌었습니다. B만 써라, B만. 땡땡하고. 자, 0.43인데, 바로 파란색. 파란색이 B야. B가 뭘까, 영어? 블루. 그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V등급. 자, 별빛 중에 V 필터 통과한 빛. 이것도 똑같은 문장. V만 쓰세요. 자, 이거는 0.5 정도. 이건 뭐냐면, 노란색. V 뭘까, 노란색? 벨벳. 노란색이 누구 거, 이거? 누구 거? 눈. 비주얼. 비주얼. 자, 됐죠? 자, 참고로 서로 대응되는 것은 사진 등급 파란색, B등급. 그리고 안시 등급, V등급. 노란색. 됐지? 요거와 연관성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색은 무조건 다. 색짓은 무조건 다. 무조건 짧은 거에서 긴 거 뺍니다. 짧은 거에서 긴 거. 힘내. 자, 간다. 자, 색지수는 어쨌거나 짧은 거에서 긴 거 빼면 돼요. 아까 보면 파란색과 노란색 짧은 거 긴 거죠. 자, 또는 B-V 또는 U-B. 주로 이런 경우는 사진 등급 마이너스 안시 등급 또는 B-V 이게 나옵니다. U-B보다 어쨌거나 아까 색깔별로 보면 파장별로 보면 짧은 거에서 긴 거 뺀다. 됐지? 아까 색지수와 표면 온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였죠. 아까 제로가 되는 게 흰색이었지? 그래서 마이너스 값은 아까 보면 더 흰색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애들. 맞지? 색지수를 설명해 주고 싶은데. 자, 이거 간단히 보면. 자, 화이팅! 간단히 보면. 자, 봐. 화이팅. 자, 4000K고 13000K잖아? 자, 봐봐. 이런 거야. 자, 사진 등급 무슨 색깔? 노란색. 자, 노란색은, 사진 등급 아까 파란색이라고 그랬죠? 파란색은 이걸 색깔이, 요만큼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값을 예를 들어서 등급으로 환산하면 7등급이 나왔다 칠게. 됐지? 자, 근데 노란색.
자, 노란색은 파란색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 많으면 더 밝은 거지. 그럼 등급 숫자는? 작겠지. 맞지? 6.7. 됐나? 그러면 7에서 6.7을 빼면 0.3.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됐나? 근데 13,000 볼게. 자, 파란색. 사진 등급. 요거 나왔어. 예를 들어 등급이 5.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노란색은 양이 많아, 적어? 양이 적으니까 더 어둡잖아? 그럼 등급 숫자는 더 클까, 작을까? 5보다 더 크겠죠? 어두우니까. 맞지? 이거 5.1이랄게. 그럼 역시 5에서 5.1을 빼면 이거는 자, 마이너스 값 나오겠지. 되겠나? 그래서 숫자 높은 놈이 오히려 더 이 값은 작다는 거지. 표면온도 높은 놈이. 자, 넘어가 됩니까? 넘어갈게. 자, 마지막 내용. 자, 그래서 숫자가 현재 보면 더, 자, 작은 놈이 오히려 더 고온의 별이다. 그 말이지. 자, 넘어갈게. 자, 마지막 광도. 이게 끝입니다. 네, 자, 별의 광도. 자, 아까 앞에서 배웠던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과 정의가 비슷합니다. 자, 별의 표면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총 에너지 양. 자,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단위 면적 그랬지. 근데 여기는 전체 면적을 말합니다. 전체 면적. 참고로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 양을 시그마 t의 사승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그랬지. 근데 이놈은 전체 면적이야. 자, 볼게. 자, 갑니다. 자, 그러면 단위 면적. 자, 별의 광도 다시 할게. 자, 별의 광도는 전체 면적이 된다는 거다. 자, 전체 면적이니까. 자, 별은 어떤 모양이죠? 구형이죠. 구형이지. 구형이니까. 별은 구형이잖아. 태양도 구형이잖아. 기사대기 너 5대야. 자, 구형. 조용해. 자, 구형. 자, 구형. 여러분들 구의 표면적 어떻게 되죠? 식이? 반지름이 R이라면 구의 표면적은 그렇지 4파이 R제곱. 자, 구형이고 이거는 4파이 R제곱. 그러면 자, 봐. 같은 단위 시간이에요. 그러면 단위 면적에 1제곱미터나 1제곱센티미터에 요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면 전체 면적을 곱해주면 전체 에너지가 되겠지. 그래서 광도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L은 4파이 R제곱에 시그마 T의 사진. 단위 면적에 대한 에너지니까 전체 면적인 4파이 R제곱 곱해주면 된다. 그 말이지. 됐나? 근데 아까 파이, 4나 파이나 시그마나 이런 항상 붙어가 있는 상수일 뿐이죠? 중요하지 않잖아. 중요한 것은 광도는 R제곱 T 사정에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A별이 B별보다 반지름이 0.5배, 표면 온도가 2배이면 광도는 몇 배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광도는, 자, 4파이와 시그마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R제곱과 T4승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반지름 R이 0.5배, 2분의 1, 표면 온도 T가 2배.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 그리고 2의 4승을 곱하면 되겠지? 자, 이것을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4배가 나온다 그 말이지. 그래서 광도는 4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A별이 절대등급 1등급, 그리고 표면온도가 25,000, 그리고 B별은 절대등급이 6이고 표면온도가 5,000이면 자, A별이 반지름은 B별의 몇 배인가?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별의 물리랑 관련 문제를 풀어볼 때 별의 반지름을 묻는 문제라면 이거는 별의 반지름과 관련된 식은 광도밖에 없습니다. 그 광도식을 이용해야 돼.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광도라는 것은 자, 그 별이 가지고 있는 밝기이기 때문에 바로 절대 등급이 바로 광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1등급과 6등급은 5등급 차이니까 100배가 밝다 그 말이지. 그 말은 A별이 B별보다 100배 밝다. 자, 광도. 자, 그러면 요거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광도 기호를 L이라 쓰니까 자, LB분의 LA. 그 말은 A별이 B별보다 몇 배 밝은지를 표현하겠지. 자, 그리고
광도를 결정하는 것은 R과 T가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RB와 RA, TB와 TA를 쓰면 그대로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실제 값을 대입해 보면 온도는 5000과 25000이니까 각각 넣고, 그리고 LB분의 LA 광도, 참고로 A별이 B별보다 자 5등급 자 작기 때문에 100배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5000과 25000을 계산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광도 관계를 계산하면 100이 나온다. 그럼 결과적으로 RB분의 RA, 자 B와 A의 반지름 관련된 식만 지금 미지수로 남아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넘겨서 한번 계산해 보면, 자 5의 4승이 넘어가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5의 4승분의 100, 자 제곱이니까 RB분의 RA는 자 5의 4승은 자 2분의 1승을 하게 되면 제곱을 없애게 되면 5의 제곱이 될 것이고, 자 100은 10의 제곱이 되겠지. 결과적으로 5의 제곱분의 10, 25분의 10, 그 말은 5분의 2가 되겠지. 그 말은 A별이 B별보다 현재 반지름은 0.4배라 그 말이지. 자, 참고로 크기는 작지만 표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광도가 더 컸다, 그 말이 되겠죠. 자, 숫자들이 얼마든지 바뀌더라도 이런 관계를 알고 있으면 자 반지름 관계 결과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